잡으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멀어집니다. 우리는 평생 이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고 식어버린 관계를 되살리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진실은 냉정합니다. 떠날 사람은 어차피 떠납니다. 아무리 애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떠나는 사람을 붙잡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62세 영수 씨는 30년 지기 친구를 잃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친구가 떠났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영수 씨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친구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짧게 끊었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습니다. 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영수 씨는 혹시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나 생각해봤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싸운 적도 없고 불편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친구가 달라진 것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친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더 자주 연락했고 먼저 찾아갔습니다. 밥을 사겠다고 했고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영수 씨가 다가갈수록 친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영수 씨는 절박해졌습니다. 영수 씨는 공통 친구를 통해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자신이 잘못한 게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공통 친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변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수 씨는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30년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이미 떠났다는 것을요. 영수 씨가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없다는 것을요. 58세 미경 씨의 이야기는 더 가슴 아픕니다. 미경 씨는 딸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딸은 결혼하면서 남편 편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가 조언을 해도 듣지 않았고 미경 씨를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남편 집에만 갔습니다. 미경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낳아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 비용도 다 대줬습니다. 그런데 딸은 이제 엄마를 귀찮아했습니다. 미경 씨가 전화하면 바쁘다며 끊었고 찾아가면 불편해했습니다. 미경 씨는 딸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용돈을 더 많이 주고 선물도 자주 했습니다. 손자를 봐주겠다고 제안했고 집안일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더 거리를 뒀습니다. 미경 씨가 주는 것들을 받기는 했지만 마음은 열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울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제 각자의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무너졌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었는데 딸은 그것을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미경 씨는 딸을 위한 것이었는데 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을 놓아주자니 너무 아팠고 붙잡자니 딸이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65세 정호 씨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이제 따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정호 씨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행도 가자고 했고 더 자주 데이트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집안일을 더 많이 했고 아내에게 더 잘해줬습니다. 아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다 줬고 아내의 취미를 함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더 답답해했습니다. 정호 씨가 노력하면 할수록 아내는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정호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정호 씨는 매일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가 붙잡으려 하면 아내는 더 멀리 갔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상대방은 더 빨리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떠나려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노력이 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압박이 됩니다. 영수 씨는 결국 친구를 놓아줬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30년 우정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 씨는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가 떠난 것은 영수 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영수 씨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영수 씨가 잘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친구의 마음이 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새로운 삶을 원했고 그 삶에 영수 씨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은 서로에게 불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수 씨는 친구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영수 씨가 친구를 놓아주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왜 친구가 떠났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 압니다. 떠날 사람은 어차피 떠난다는 것을요. 그것을 막으려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을요. 미경 씨의 깨달음은 더 깊었습니다. 미경 씨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미경 씨에게 물었습니다. 딸을 정말 사랑한다면 딸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거리를 원하는데 미경 씨는 왜 자꾸 다가가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딸이 자신을 필요로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딸은 이제 어른이 됐고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미경 씨는 딸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용돈도 주지 않고 선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 씨는 자신의 삶을 찾았습니다. 미경 씨는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났고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미경 씨는 딸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경 씨가 딸을 놓아주자 딸이 다시 다가온 것입니다. 딸은 미경 씨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지만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정호 씨의 변화는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처음에 아내를 되찾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호 씨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아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행복한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내의 행복을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편지를 받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정호 씨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떠나고 싶었던 것은 정호 씨가 싫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필요한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마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공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하자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정호 씨가 아내를 붙잡으려 했을 때는 아내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가 아내를 놓아주자 아내가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전하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오히려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자유로워지고 상대방도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더 큰 불행을 만듭니다. 상대방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놓아주면 처음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외롭고 슬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새로운 것들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떠날 사람은 어차피 떠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슬퍼할 수는 있지만 매달리지는 마십시오. 울 수는 있지만 애원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혹시 지금 떠나려는 누군가를 붙잡으려 애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노력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